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다양한 행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민간공항 관련 용역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의 100년 대계라고 불리는 이 대구 경북 신공항, 앞으로 어떻게 건설될 예정인지 좀 윤곽이 드러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4일이죠. 네.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공항과 군공항 네.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네. 이 이제 그 용역 결과는 용역은 사실 그동안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특별법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담겼지만은 네. 이런 내용이 담긴 어떤 공항 활주로 길이라든지 국비가 얼마큼 투입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또 구체화되기 때문에 네. 이미 아마 그 발표되기 전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구 경북 신공항은 앞으로 이제 중대형 화물기를 비롯한 모든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이제 미주나 유럽 이런 어떤 그런 장거리, 중장거리 어떤 여행도 가능한 공항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공항이죠, 인천공항은. 그래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남부권의 어떤 그런 허브 공항으로 조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활주로 길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활주로 길이가 공항의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어떻게 건설하기로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아마 그 대구공항과 이제 신공항을 비교하면서 활주로 관련돼 가지고 경북도나 대구시에서 많은 입장들을 냈었거든요. 네.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활주로 길이에 따라 가지고 공항 규모가 결정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번 용역 결과에서 이번 그 공항 활주로는 그 3.5km로 활주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네.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 그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활주로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군공항 전용 활주로, 네. 하나는 민간공항 전용 활주로. 그런데 군공항 전용 활주로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그 대구공항, 지금 현재 대구공항과 마찬가지로 네. 2,744m와 같이 이제 같은 길이로 만들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를 얼만큼 할 것인가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800m를 더 길게 만들어서 3.5km로 일반 민간공항 활주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대구시 같은 경우는 3.8km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했고, 경북도 같은 경우는 한 3.2km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경북도가 3.2km 이상만 된다라고 했던 입장은 네. 활주로가 길어지면은 공사 기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서 최대한 빠르게 개항을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이제 공항 길이라든지 활주로 길이 이런 것들은 이미 아마 특별법 제정 때부터 야권이라든지 네. 민주당에서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의견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울산의 어떤 민심도 살펴야 되거든요. 그쪽에는 네. 이제 부산 가덕도 공항을 또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공항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굉장히 어떤 논란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3.5km로 결정됐고, 네. 또 하나는 향후 이제 신공항의 어떤 물류라든지 여객 수요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경북도와 대구시 같은 경우는 만족한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네. 그래도 이 내심 3.8km 이상의 이 활주로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이라면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3.8km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았겠죠. 네. 하지만 3.5km의 활주로도 굉장히 좀 적은 규모다 아닙니다. 네. 우리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어떤 그 공항으로 인정받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활주로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4km, 한 개는 4km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3.75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5km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은 부산 가덕도 신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국비로 투입되고 특별법을 네. 만들어가지고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난 정부 때 이제 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건데 여기도 3.5km로 만들어 이제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 가덕도에는 3.5km로 끝이에요. 더 이상 확장할 여지가 없어.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경북 신공항 같은 경우는 3.5km 하되 추가로 300m 정도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이라든지 여객 물류에 따라 가지고 더 이상 300m라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국내에 취향하는 모든 어떤 여객기, 화물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신공항 특별법에 이제 명시되는 어떤 최대 이륙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3.8m. 이거는 모든 이제 3.8km는 모든 항공기 이륙 가능한데 여기 이제 단서가 되는 어떤 화물기인 보잉 747, 네. 보잉 747 400F라는 어떤 그 항공기 기준을 했는데 사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 이미 단종이 됐고요. 또 이 항공기라 하더라도 물류 어떤 수송률이 한 96% 정도 됐던 무게를 담으면은 3.5km에 할 줄 해도 이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네. 하기 때문에 이 3.5km의 활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쉽지만 적지 않은 규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막 언급했지만 이미 아마 대구경북 신공항에서 3.5km에다가 추가로 한 300m 정도 이제 부지가 확보됐다는 걸 알려지면서 네. 가덕도 쪽이 부산 쪽에 어떤 주민들이나 언론들은 좀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포함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는데요. 네. 이 공항 규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업 타당성 조사용은 일단은 민간공항 저거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했고 조만간에 이제 국방부에서 군공항과 관련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구경북 신공항 같은 경우는 민간공항은 전체 28만 평, 네. 92만 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이제 만들어요. 이게 이제 부지로 만들고 활주로를 별개입니다. 만들고 여기에 이제 여객이라든지 화물 시설, 뭐 계류장, 주차장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들어서게 하는데 네. 여객 터미널은 10만 2천 제곱평방미터로 지금의 어떤 대구공항 여객 터미널보다 한 4배 정도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화물 터미널은 지금의 대구공항보다도 한 12배 정도 확정이 돼요. 굉장히 큰 규모 확정이 되고 또 이제 그 비행기 계류장도 약 30만 제곱평방미터로 지금 대구공항보다도 한 6배 정도 넓어져요. 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고 보면 되고요. 여객 수요 같은 경우도 아마 연간 한 1,200만에서 1,500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화물 수요는 연간 최대 21만 8천 톤 정도. 지금과 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2조 6천억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성이거든요. 네. 이른바 이제 이용 대비 편익 분석 BC라는 데인데 네. 이 BC 값이 여기는 이제 1.03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BC 값이 1 이상 나타나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구경북 신공항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역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 국토부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자 의성 주민들이 정면 반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화물 터미널 없는 공항 이전은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인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굉장히 순조롭게 됐잖아요. 특별법 통과됐고. 네.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마 그 용역 결과에서 화물 터미널이 공항 시설이잖아요. 네. 화물 터미널을 경북 군위군에 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성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던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항 시설인 민간공항 어떤 터미널, 그 다음에 화물 터미널, 네.
이제 민간공항 터미널은 일단은 군위 쪽에 두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선과 군위가 이제 여러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뭐 합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서에 그 화물 터미널을 어디에 둔다라는 것은 결정된 건 없어요. 네, 없고 네. 단지 이제 민간공항은 이제 군위군에 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어성 쪽에는 이제 그 화물 터미널이라는 명시는 안 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제 물류산업단지, 그 다음에 내지는 뭐 종사서 주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선군에 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이제 그 어선군 통합신공항 지원 이제 그 위원회인데 네. 이분들이 지난달 이제 31일 날 아마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통합신공항 관련돼가 대구시가 이제 그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했는데 어선군 그 비안 만세센터에서 설명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굉장히 항의하는 집회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주민들은 그 공동 합의문 원안대로 화물 터미널을 어선군에 배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공항 조성 추진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지난 12일 날도 추가 집회를 해서 어선에서 추가 집회를 해가지고 가도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군위군에는 군위군에는 여객팀을 하고 어선군에는 한국 물류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경북도나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화물과 관련된 어떤 허브 단지로 이제 어선군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화물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지. 이쪽에 어선군의 화물 물류 단지를 만들면서 터미널을 군위에 만들게 되면은 자칫 어선은 물류 창고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이 물류 창고가 언제 또 구미나 영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뺏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화물 터미널을 어선군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소리도 강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선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항공 물류 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취업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반발하는 입장이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어선군의 반발 때문에 이미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네. 모든 어떤 물류 시스템을 최첨단화하고 스마트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리존으로 조성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획도 발표했고 네. 경북도 같은 경우도 공항 진입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선군에 이제 유리한 어떤 그런 발표하면서 또 지난 11일 날 이제 어선군으로 항공 물류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스마트 항공 물류 단지 조성 기본 구상 용역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에 달래기 위해서 이제 경북도나 대구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좀 지켜봐야 될 네,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봐도 예. 되겠죠. 네, 그런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의성군 말고도 또 불만을 표시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부산인데요.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부산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에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김해공항 확장과 부산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이제 이제 논란이 있다. 신공항 건설이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조성되도록 했어요. 이거는 네. 가덕도 신공항 100% 국비로 투입되는 상황이고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은 국비가 아닌 이제 그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대구시가 지금의 어떤 K2 이제 공항 후적지 개발 이익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공항 조성 속도에 있어 가지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또 이제 공교롭게도 대구 경북 신공항은 개항 이제 연도를 2030년으로 잡아놨잖아요. 네. 근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2033년도로 잡아놨다가 2030년에 이제 부산 세계 엑스포가 있잖아요. 네.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개항을 시키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공사를 앞당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국비 그 지원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구 경북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누가 빨리 할 것이냐 하여튼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하는 어떤 공항이 여러 가지 그 민간 항공사와의 어떤 그런 어떤 노선을 이제 그 협약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좀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국비 또 이제 뭐 대구 영북 신공항 같은 경우도 국비를 일부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로 가잖아요. 네. 인입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것도 국비 지원을 하니까 그 국비를 과연 어느 지역에서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어떤 경쟁도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야당의 어떤 그런 뭐 반발도 있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반발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토부도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추진단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진단의 구체적인 역할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한 9월 정도, 9월 안에 이제 이제 국토교통부 안에 이제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네. 여기는 뭐 행안부라든지 뭐 기재부 예산 관련 협의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형태 있는데 뭐 대구시라든지 경북도 국토교통부 뭐 관련자들이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공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적 추진단에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또는 뭐 연구 개발 또는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 네. 또는 기반 시설 건설 뭐 재원 마련 여러 가지 민간자금 유치 뭐 그 신공항 건설과 관련 전반적인 어떤 이제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그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또 발빠르게 또 이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까지 특별법 통과에 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북부권 시군과 신공항과의 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공항 신도시 이제 공항 배후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도시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려 볼 텐데요. 뭐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발표될 겁니다. 발표되는데 우선 이제 어선 공항 신도시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개발될 거예요. 네. 하는데 이제 뭐 스마트 항공 물류 단지라든지 항공 산업,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또는 뭐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어떤 그런 모빌리티 특화 도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지난해에 뭐 의석적으로 뭐 항공 물류 산업 육성 기본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올해는 또 항공 물류 산업 육성 전략 실행 계획도 이제 수립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준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이제 기업이 원하는 물류 인프라를 건설해가지고 뭐 이제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기업 경쟁을 향상시키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기업 이윤을 다시 재투자 시키는 어떤 그런 네. 항공 물류 산업이 이제 선순환 되는 어떤 구조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고 특히 이제 어선 공항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이 자유무역 지역으로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좀 글로벌 대형 물류 기업도 유치를 하고 또 전자상거래 기업도 들어서게 만들고 이래서 그야말로 국토의 어떤 중남권에 위치한 어떤 그런 물류 허브 공항으로 이 대구 경북 공항을 만들고 네. 여기에 중심에 의성이 있도록 의성이 여기에 이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신공항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 건설 사업에 포함돼서 국비 추진이 가능한 네,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은 대구 경북 신공항 진입도로는 신공항 남측에서 이제 한 6.6km로 이제 항해 노선이 만들어지고 네. 또 북측에서는 4.6km 길이의 어떤 항해 노선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네. 특히 이제 북측 진입도로 경우에는 공항 신도시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도로거든요. 특히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북측 진입도로와 이제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별도의 국도 노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해 놓은 상황이고 네. 또 공항 신도시가 이제 중앙고속도로 의성 IC 인근에 조성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의성 IC와의 어떤 연결된 네. 도로 대구 경북 또 이제 뭐 대구 경북 철도 같은 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타선 조사를 거쳤는데 뭐 대구와 공항까지 연결하는 뭐 경북 선철도 또 중앙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IC와의 어떤 거리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게 모두가 이제 국비가 투자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경북도라든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국비를 발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용역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